지난해 증시 많은 분들이 겪으시면서 참 힘들어 하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전해나 작년 연초와 좀 다른 흐름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 또 많은 위로 그리고 수익으로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이분을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항상 제 몸이 그렇게 성치 않아서 제 건강을 걱정하는데 이분을 뵈면 이분 건강이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시장에 대해서 번뇌하고 그걸 전략으로 풀어주시는데 곧장 인사 나눠볼게요. 주식명가 MTNW 단야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 괜찮으시죠? 네, 건강합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저 많은 개인 투자자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야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제가 오프닝만 길게 하고요. 이제부터는 제 말은 쏙 줄일 겁니다.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 알차서 최대한 많이 빠르게 전달시켜 드릴게요. 일단 올해 시작이니까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나쁜 요소, 좋은 요소를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네. 그걸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현재 상황에 주어졌고 앞으로 발생 가능할 것들,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상황에서 국내외 악재와 호재 요인들을 한번 본다면 악재 요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오미크론 확산이 급증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각국에서 긴축, 금리 인상이겠죠. 결국에 이 부분은 기업 실적 둔화까지 우려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3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부각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자원의 무기화,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CES 2022 행사에서 중국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연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계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역시도 기업들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호재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성장률에 대해서 상향을 하고 있어요.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중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5%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JP모건에서는 목표치를 상향시켰거든요. 자, 그 근거로는 결국에 든 것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보면 사회복지 예산 지금 뭐 부결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결국 경기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규모는 감축할 수 있어도 이거는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규제를 지금까지 강화했다가 기업 규제를 어느 정도 느슨하게 지금 네.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려됐던 공급망 문제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ICT 섹터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네. 이것은 결국에 유동성 버블에 의한 자산 가격이 상승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유동성 긴축을 통해서는 이 원자재 가격 역시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내 요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역시도 똑같습니다. 경기 둔화, 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계 기업 부실이 증가. 특히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 해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3월 되면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은 3월 이전에는 조속해야 하겠죠. 그 대신 대선 이후에는 속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 기업, 지금까지 대출 완화해서 유예시킨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만기 상환.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재는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쪽으로 가면서 수급 불균형이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아시아나 국내 시장 할 것 없이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조금 식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 시장에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과연 악재만 있나? 저는 호재 요인 쪽이 더 크다라고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일 큰 부분은 봐야 될 게 정부에서 핵심 5대 산업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대 전략 산업으로 해서 3천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쪽을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3월 9일인가요? 대선 시점에서 여기서 지금 두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주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우호적인 환경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공정 거래를 감독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5,000포인트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을 폐지하겠다. 결국엔 이 부분은 증시에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거는 우리 증시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우리 경제 규모는 9위입니다. 세계 9위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수준은 지금 여기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모건스탠리 선진 캐피탈 지수 인덱스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려면 지금 2월 달에 준비한다 하더라도 6월 달에 관찰 대상국이 지정되고, 그러면 이것은 빨라야 내년 6월 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이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주가는 선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선진국 지수가 지수에 편입됐을 때 추종 자금이 14조 원 달러 규모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으로의 매수 대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결국에 안전자산인 예적금으로 가야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고객 예탁금이 63조 원을 이탈했다가 어제 시점에서는 약 7% 가까이 급증하면서 예탁금이 71조 7천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단기 마켓머니 펀드는 지금 감사하고 있지만 CMA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고 있지만 자금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2022년 코스피 예상 순이익이 작년 대비 8.6%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기업이익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해외, 국내로 나눠서 지금 호재, 악재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해주고 계시는데 확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올해 포인트들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위원님과 단칼 전략을 나눠갈 때 항상 많이 배웠던 부분이 증시 주변 자금들을 둘러보는 것, 그리고 증시 밸류를 체크하는 것을 꾸준하게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지금 그간의 변화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본 거는 최근 12년 동안 국내 증시에
평균 퍼와 평균 PBR을 계산해 봤거든요. 12년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 퍼가 15.3입니다. PBR은 1.13이고요. 어제 장 마감했을 때 코스피 평균 퍼가 12.76이고 PBR은 1.15. PBR은 비슷하지만 퍼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코스피는 평균 퍼가 38.65입니다. 평균 PBR은 1.88이고요. 근데 어제 마감한 종가 기준 했을 때 코스피 평균 퍼는 평균과 거의 비슷하죠. PBR 좀 높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저평가됐고 코스닥은 조금 고평가된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평균 퍼가 저평가됐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평균 퍼를 적용했을 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네. 이따가 다시 계산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시에서 언제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 체크 꼭 필요하죠. 그 자금의 동향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객 예탁금이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라고요. 네. 고객 예탁금 3년 동안 추이를 보면 최고 69조 9천억까지 갔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시장이 불안하면서 62조 7천억까지 빠졌다가요. 지금 70조 원대 왔어요. 어제 시점으로는 6% 급증하면서 71조 7천억으로 급증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시장에 자금 유입대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주식형 수익증권의 자금 추이를 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다음 작년에는 우리 동학개미들 자금 유입하면서 수익증권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자금의 유입 속도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고 빨라졌네요.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자금이 사상 최고치로 유입됐다는 거는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성격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이게 정말 이런 포인트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의 수급 주체가 누구냐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과 종목 선택이 달라지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기관장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망 업종으로 곧장 가볼게요. 네. 저희 올해 유망 섹터 어디로 봐야 돼요?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서 고민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볼 거는 그거예요. 3천조 원의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핵심 산업이 5개 섹터거든요. 네.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로봇, 수소, 인공지능 반도체, 뉴로모픽스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우주산업, 그 다음에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조선 쪽에서 실적 좋아지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통신 부품주들 실적 좋아지는 거 나오죠. 자동차 부품이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씩 생각했을 때 최근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로봇 투자 확대한다는 것 때문에 네.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이건 제외시켜야 되겠죠. 지금 대비 주가가 30% 이상 주가 조정받았을 때 다시 봐야 되겠고 저는 궁극적으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은 배터리 재활용 쪽이에요.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설비 투자가 끝났고 2022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재활용 섹터들을 여러분들은 올 시점 본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조정받으면 사놓고 1년 동안 된장으로 한번 묵혀보셔라. 이익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기차가 확산되면 결국에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런 쪽들이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을 봤으면 좋겠고 수소 섹터도 역시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 예산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현대차에서 R&D 쪽을 접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현대차에 다시 재개될 때까지는 버리면 되고요. 요 선택지 2개를 일단 살짝 네. 빼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뉴로모픽 인공지능 반도체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율주행도 있죠. 메타버스도 있죠. 빅데이터도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으로는 결국에 기업들의 실적, 예상 실적까지 좋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지금 많이 올라온 것들은 빠졌을 때 아니면 덜 월봉으로 봤을 때 허리 이상 온 것들은
머리까지 볼 수 있게 되면 이런 쪽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새벽에 나온 부분이 항공 우주에 대해서 한국도 이제 우주정거장 만든다. 투자를 확대한다. 결국에는 항공 우주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까지 온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쪽들은 여러분들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유망 섹터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들에서 조금 추릴 거 추리고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투자 기간에 대한 살짝 언급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올해 전반에 시장을 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전략을 좀 짜주세요. 뭐 타이밍적인 부분도 좋고요. 내용적인 측면도 좋고요. 네. 저는 그 올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매를 먼저 맞았거든요. 지수 바닥은 저는 2820 확인됐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은 언젠간 오르겠죠. 물론 더 밑으로 갈 수 있겠지만 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스권 상단은 정해졌습니다. 모멘텀 부족하고 있잖아요. 수급 불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아까 기관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박스권이었을 때는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수익률 장세, 적극적인 수익 추구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3050포인트 박스권 돌파했을 때는 업종 대표주들 봐야 되겠고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실적입니다. 지금 2022년도 연말에 뽑아보니까 매출액 과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40% 이상 증가되는 기업들이 200개 종목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이들 종목 중에서 틀림없이 200개 중에서 상위 20개나 10개로 추렸을 때 이들 종목에서 30%는 100% 이상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이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형 수익증자 잔고가 사상 최고죠. 그러면 기관화 장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관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뭐냐? 결국엔 실적이겠고요. 두 번째는 연금이나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잘 보십시오. 실적 좋아지거든요. 이런 쪽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분기까지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혼조 양상은 보일 거예요. 하지만 3월 이후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 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분기 초에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매도 측이 아니라 실적주들 중심으로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그 기업의 이익 전망치를 가지고 코스피 전망치를 2890에 3480 잡았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이익치의 30%를 차지해요.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결국에 지수의 상승 탄력은 더 커질 수 있죠. 네. 그럼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아까 12년 동안 평균 퍼가 15.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기준 했을 때 코스피 퍼가 12.76이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어제 지수 대비 지수는 단순하게 20% 상승할 폭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봐는 거는 못 가더라도 3,490포인트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금융투자에서 주는 상단치보다 저는 조금 더 높게 본 부분이거든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부담스럽게 안 가셔도 된다라는 거고. 한번 다음 화면 볼게요. 네. 지금 다음 화면 보면 자, 이 부분은 어떤 나노 거냐면 신소재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다 다음 섹터로 갈게요. 일단 말씀 주셨던 3,490포인트 기억을 해볼게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주셨고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름 어떤 얘기를 또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뭔가 투자 기간을 짧게 가야 될지 아니면 길게 가야 될지 매매적인 대응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까요? 본인의 성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하지만 지난 한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저는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저축은행 자금 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 않으려면 지지 않게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말랐는데 남들이 큰 옷을 입은 게 좋아 보이면 큰 옷을 입으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매매 횟수를 줄여라. 여러분들 1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네. 1년에 30% 수익 만족한다.
그 이상은 덤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종목만 투자해서 1년 끌고 가봐라. 틀림없이 2번, 3번 기회 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빨리 먹으면 되게 좋아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거 테마주들 되게 좋은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테마주들은 물량을 충분히 실지 못해요. 그 다음에 시세를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매매 수를 줄여라. 두 번째로는 된장 주식으로 투자 자산의 70%는 담아놓고 30%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라.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된장 주식 중에 하나가 KCC 아니었어요? 네, 저랑 맞습니다. 단칼 전략 하실 때도 네, 네.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KCC에 대해서도 살짝 코멘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KC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지금 낙폭 과대 맥락이고 고점대에 많이 밀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어제는 KC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나간다는 네. 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일단 건설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과도 맞물리겠지만 좀 지지부진한 게 개발이익 환수 법안 통과. 자체 개발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선 결국에 이익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저는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지 않으려면 실적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실적 고전주에 투자해라. 항상 실적 된장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 주적에서 어떤 걸 하냐? 사상 최대 실적을 주목하라. 사상 최대 실적은 전인미답의 길을 지속한다. 신고가 경쟁 지속한다. 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그 예가 될까요? 네, 이게 예예요. 지금 나노신소재 주가 보면 2015년도에 그 지금까지 사상 최고치 실적을 오면서 2015년 주가가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18년, 19년 적자였다가 작년에 작년까지 적자였다가 2021년 영업이익률이 300% 증가하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122%죠. 영업이익이 103%예요. 그럼 여러분들 봐야 할 때 이걸 보여드릴게요. 준비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월봉을 보면 이걸 만들어 놓은 월봉 볼게요. 2015년도에 저기 보시면 실적이 사상 최고니까 2015년에는 주가 신고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주가가 적자 전환하니까 주가가 빠지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니까 적자군 주가는 미리 빠졌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결국에 주가는 선반영돼요. 그러다가 2022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주가는 신고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된장 주식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상 최고 실적이 있는 것들 그런 거 보죠. 다음 화면 볼게요. 네. 다음 화면은 뉴프렉스예요.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영업이익률 1200% 이상 갑니다. 사세요 했던 부분인데 2017년도에 영업이익률이 689%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감소했다가 2021년 109%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중요한 건 2022년. 저는 1200%로 봤는데 예상치는 더 올라갔어요. 1800%거든요. 그러면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뉴프렉스 보면 아까 보시면 17년도 네. 사상 최고 주가 상승했죠. 그 다음에 적자 되니까 주가 빠졌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실적 호전돼 2021년도 실적 호전돼서 주가 올라왔는데 2022년도는 사상 최고치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 이 주식 여기서 끝날 거냐? 아직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여기서 충분히 조정받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자랑이 아니라 네. 실적은 배신하지 않고 사상 최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신고가를 도전해보는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네. 저희와 함께 계속 호흡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었고 정말 많은 수익으로 증명을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충분히 자랑하셔도 돼요.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남과 같으면 남보다 나을 수 없다. 남과 다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내가 안전마진을 얻기 되게 쉬운 경우거든요.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모트렉스. 악재 공시를 여러분들 그거 보고 악재라고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공시 내용 한 번만 보면 이거는 악재가 아닌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례는 지난 공개 방송 시간을 맞춰가지고 공교롭게도 했는데 모트렉스가 지난 12월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전년 매출 대비 126% 공급 계약 해지 4,479억이거든요. 네. 4,479억 공급 매출이 줄어들면 악재는 굉장히 크죠. 이게
4시 49분에 나왔어요. 4시 50분에 하한가 떨어졌어요. 쭉 훑어보니까 이걸 봐야 되겠죠. 상기 금액은 현재 당사 실적에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주 공시만 났지만 실적 반영치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 하한가 잔량 다 먹어가세요. 그다음에 또 7시 공개 방송할 때 장끝 내일 시초가 한번 무조건 잡으십시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날이에요. 장 끝나고 악재 공시 난 게 22일 날. 그러니까 시간에서 하한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공개 방송 7시에 할 때 뭐냐면 이거 무조건 시초가 잡아라. 왜? 얘는 주가가 이 부분 6,100원 밑에서는 바닥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에 이거는 저위험이라는 거죠. 악재가 아닌데 악재로 반영돼서 다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적으로 이게 20% 가까운 수익 먹고 이거 아직 추세 죽지는 않았죠. 도대체 위원님 무료 방송, 공개 방송 이거 몇 시에 언제 하세요? 수요일 날 7시 합니다. 수요일 7시, 밤 7시인 네네. 거죠? 저희가 매주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네. 아, 네. 저희가 이런 걸 미리 체크하고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렸어야 됐는데, 네. 어찌됐건 계속해서 무료 방송을 함께 호흡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다 체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을 듣고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다냐쌤께 처음으로 반했던 내용이 다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노력과 피땀 눈물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 귀한 자료들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이제 매출액 증가율에서 상위 10%가 아니라 많이 오른 건 빼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거든요. 네. 지금 매출액 증가율에서 지금 보면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 900%, TA 130%, 여행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여행 항공주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매출액 증가율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오플로 같은 거는 900%예요. 2023년 100%가 증가되죠. 그럼 여기서 이 그 매출 증가율이 지속적인 거는 결국에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업이익 증가율이에요. 뉴프렉스 올해 1811%, 네오셈 1415%, 키스 707%, JNTC.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였던 실적보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면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인 미답의 길을 갈죠. 그럼 매출액 증가율 기업, 상위 기업과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 기업이 있으면 저는 1번으로는 매출액 증가율.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조정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들. 네. 그러면 이런 주들 10종목 관심 두시고 현재 주가 대비 10% 빠지면 된장 주식을 한번 분할 매수해 보셔라. 조금만 더 마음 급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요. 조금 더 그래도 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게 이 중에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빠른 위험하고 수익은 한 몸이라고 해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으면 결국에 네오셈이나 이 부분이 되겠지만 네. 안전하게 한다면 오비고. 왜냐하면 자율주행 섹터들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다음에 JNTC 이런 쪽들 지금 주가보다 조금 빠지면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매출액 증가율에서는요? 매출액 증가율에서는 이오플로 괜찮고요. TA항공 제가 보는 거 넥스틴, 아모텍,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올 1년 동안 했을 때 이거 30% 가는지 못 가는지. 네. 제가 욕심을 내면 100% 종목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편하게 투자하신 분들 내 자산의 비중을 실어서 한번 기다려 보셔라. 올 연말에 안 가면 제가 또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뭔가 더 저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청자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전인 미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지난해에도 보여주셨던 이들 흐름에서 분명 전인 미답을 밟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분명 이들 종목군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개별적으로 나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싶어. 다냐쌤과 계속 호흡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당연히 저희 출발 성공 투자 매매 기술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참 귀한 자료 들고 찾아주셨어요. 새해 또 선물 받은 느낌이네요. 주식명가 NTNW 다냐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